네, 이제 어제 저녁 때쯤 배양을 했는 미생물인데 지금이 한 반나절 정도 지났다고 해야 되겠죠. 상태를 지금 이 상태면 미생물이 배양이 지금 거의 맥시멈에 찬 겁니다. 네, 어제 제가 6시에 배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10시입니다. 10시. 대략 한 16시간 정도 됐을까요? 16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6시간 만에 이 상태로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통도 작으니까 또 더 빠른 것 같은데요. 500리터짜리 고리통에 맞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 서클 모양으로 빙빙빙빙 돌다가 이 기포가 보시면 이렇게 기포가 이게 제가 손을 다쳐 가지고요 좀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서클이라 가죠. 원형으로 이렇게 쭉 돌면 이 미생물이 배양이 다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끝에까지 거의 기포가 다 찼죠.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배변을 하겠죠. 그러면 나오는 그 가스층들이 가운데서부터 양쪽으로 쓱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끝에까지 테두리가 싹 둘러지면 미생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온액으로는 직접적으로 뿌리 간주 같은 거 해주셔도 되고, 또 여기에 이제 20배에서 100배까지 이 텀으로 물로하고 희석해 가지고 옆면 살포를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관주를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무엇을 보시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놔두면 이 미생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층이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조각조각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좀 보이죠. 그러면은 미생물이 깨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른 깨지기 전에 빨리 쓰셔야 이 미생물이 있는 상태에서 쓰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싹 깨져버리면 이제 미생물 자체 배양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안에 제가 천일염이라든지 또 배지를 작곡을 해가지고 넣어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싹 소모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먹이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 미생물들이 이제 더 이상 증식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서클 판이 깨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어차피 먹이 활동하면서 배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우리 발효된다고 하죠. 퇴비처럼 어차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액비로 쓰셔도 또 무방합니다. 요거를 다시 덮어 가지고요, 판이 깨지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22시간이 됐고요. 감자로, 삶은 감자로 미생물을 배양하면 이런 식으로 투명빛이 약간 불투명빛이 돌면서 이렇게 기포만 보이는데, 잡곡이라든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배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한 회색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식의 색이 이런 색을 띄웁니다. 네, 이제 딱 24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생물이 보면 맥시멈에 다 다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데 보면 이렇게 지금 깨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깨지면서 점점 이제 전체적으로 싹 금이 가듯이 그런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증식 활동이 멈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더울 때와 조금 추울 때 미생물을 배양을 하면 이 기포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아무래도 큰 애들이 증식을 더 많이 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작은 애들이 증식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작아야 추위에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는 추울 때 배양을 하면 이렇게 입자들이 좀 작아지고요, 더울 때 배양을 하면 좀 커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포 크기가 작다는 것은 미생물의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 지난 정확히 37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내부에 보면은 아직 거품이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 지금 현재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품이 남아있는 상태라든지 위에 코팅된 것처럼 막이 조금 형성된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생물 원액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정도 되면 거의 깨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깨졌을 때는
그냥 그 관주용으로 해서 액비처럼 해서 관주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토착 미생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유통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미생물들처럼 당밀이라든지 설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원리로 해서 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착 미생물 같은 경우는 순수한 그냥 내 밭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과 일치하게 해서 바로 배양해서 바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이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금방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500ml짜리 고래통에 넣으면은 히터 틀지 않고 그냥 갔을 때는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리터짜리 통을 이용하니까 24시간이 채 안 된 상황에서도 보니까 배양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근데 이 토착미생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담을 통해 가지고 이 토착미생물을 접하기 전까지는 다른 미생물 제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희 농장을 한 번씩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거 보시면 요것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중적으로 알려진 어떤 그런 미생물 제재도 사용을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미생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뭔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저기 막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자담이라는 어떤 그러한 사이트를 찾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뭐 조영삼 대표께서 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토착 미생물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토착 미생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막 삼배 같은 이런 천에 싸가지고 밥도 여러 가지 잡곡밥으로 해서 산에 가서 땅을 부엽층을 걷어내고 그 속에 묻어가지고 또 며칠 놔둬서 곰팡이 된 거 가져와가지고 또 그걸 원종으로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배양하고 이런 부분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을 이렇게 어렵게 배양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는 미생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를 제가 굉장히 그걸 궁금했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때 때마침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한 조영삼 대표님 강의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조영삼 대표가 인터넷에 강의를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여러 번 돌려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시작한 첫 해만 하더라도 바로 다른 미생물을 사용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제가 토착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배양해서 가는 부분에서 저희 아내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동참을 해줬고, 이 토착 미생물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작은 부자재 가지고도 이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번씩 해봐야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많이 해봐야 경험이 쌓이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진짜 정말 몇 번만 해보시면 타이밍 잡는 것도 쉽고요.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배양이 빨리 되는 것도 읽어내는 것도 쉽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착 미생물 배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조영삼 대표님께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잘 공유를 해 주셔가지고 농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농자업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것도 같아요. 돈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드는 농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 주셔가지고 참 편리하게 저희 같은 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착 미생물은 그만큼 농업에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파급적인 저는 어떤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끝나서 전체적인 만병 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병 통치약이 될 수는 없는데 이 토착 미생물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 아마 농사 짓는 게 엄청 쉬워지실 것 같아요. 쉬워집니다 진짜. 토착 미생물 배양해서 한번 작은 텃밭이든 정원이든 아니면 이렇게 저같이 하시는 농장을 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운영하시는 이런 농장주님들께서는 꼭 활용을 해 보십시오. 다 전체를 활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동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동, 3동 늘려갔고, 그 다음에 이 전체로 돌리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해 가시다 보면 아마 나름의 노하우도 쌓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